안녕하세요. 세종살롱 전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의 거래를 마감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외환시장에서의 외국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됐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정부가 올해 7월에 추진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70년 만에 외환시장의 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투자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세종살롱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에이스 사무관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의 외환제도과에 있는 이용준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김용준 사무관입니다. 먼저 김용준 사무관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외환시장 구조 개선 크게 보면 외환시장 거래가 새벽 2시까지 가능해지고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외환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어떤 첫 관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갈 때는 또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편하게 하려면 외환시장에서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들과만 외환거래를 했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 금융기관들, 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런던이나 뉴욕이나 홍콩 등지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들이랑 자기가 깨어있는, 시차에 상관없이 자기가 깨어있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큰 포인트고요.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해외 시장에 투자할 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외환거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된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올 3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그 외환 거래량에는 수출입 거래나 네. 증권 투자 자금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7월부터 외환시장이 개방되고 거래 시간이 획기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연장된 시간 동안에 이제 거래량 증가가 이제 외환 거래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이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정착되면서, 이번에 이제 윅비도 편입됐지만은 한국에 기존에 투자하지 않던 새로운 이제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고, 과거에 이제 역외 NDF 시장을 활용했던 거래가 국내 거래로 점차 전환이 되면서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장보다 미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면은 이런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 정말 더 거래량이 늘었다든지 더 편해졌다, 서학개미들이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반응을 혹시 들어보셨거나? 예, 저희가 이제 증권사 분들이나 은행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만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이제 일례로는 정말 하루에 개인 투자자분이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환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빈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외환시장이 3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정에 소위 우리가 아는 애플이나 이런 해외 유명 주식들을 사고 싶어도 가환율이라는 걸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이제 환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나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보를 보지 않기 하기 위해서 5%를 더 뗍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밤까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불편함들이 조금씩 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채권 시장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선진국 클럽에 입성했다는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려왔는데, 하지만 아직 우리 증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선진 시장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이 24시간 개방되어야 한다는 이런 투자자들의 요구도,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말도 했고, 실제 현장에서 요구는 어떻고 또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24시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된 대외 행사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다만 이제 실효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본인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 아무 때나 환전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의 변동이 심하다면 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충분한 유동성과 안정적인 가격의 형성이 되는 걸 전제로 24시간 개방을 모두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역시 이제 현재 새벽 2시까지 초기 단계에서 열고 있기 때문에 네. 새벽 2시까지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유지가 되고 가격도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흐름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24시간 개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제 1단계로 새벽 2시까지 개방해 봤더니 네. 환율 변동성이 어땠나요? 크지 않다는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 비교를 할 때 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원화를 거래하는 이제 역의 NDF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인 편이었고요. 그 두 번째로 이번에 뭐 연준의 뭐 빅컷이다, 뭐 대선이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엔화라든지 네. 뭐 호주 달러라든지 이런 여타 통화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지금 3, 4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지금까지의 성과는 뭐 저희 나름대로 또 시장 참가자분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평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추이들이 꽤나 충분한 기간 동안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현재로서는 잘 관리하고 관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또 지적이 많이 됐던 게 뭐 모니터링 수단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뭐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았는데 뭐 정부가 어떻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원화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게 사실 선진국들에도 없는 시스템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가들도 이제 우리의 시스템을 굉장히 모방하고 싶어 네네네.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한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환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용준 사무관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어떤 외환 보유액 수준이 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4천억 불 이상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대외 순자산까지 생각을 해보면 8천억 불이 넘는 그런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역대 네. 최고 수준이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저희 안정적인 대응 또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채권 지수 편입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기에 채권 투자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외환 시장을 개방하면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채권을 포함해서 이런 증권 시장과 외환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네.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국내 투자를 하려면은 환전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환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들의 원화와 관련된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종국에는 그 거래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의도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환이 이 국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푸치 러셀도 지난 10월 9일 날 한국의 이제 윅비 편입 결정문을 발표를 하면서 외환 시장 구조 개선을 윅비 편입의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컨대 이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은 뭐 은행들이 딜링룸을 확대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어떤 정책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 중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제3자 외환 거래 네. 허용이라는 과제입니다. 네네. 이게 통상적으로는 내가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에서만 환전을 할 수 있게 이제 했었고요. 그런 경우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보다 마진을 높게 붙여서 거래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됐든 국내 금융기관이 됐든 더 투자자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환율을 제공하는 곳에 가서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 포함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는 이를테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의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래도 외국 금융기관들보다는 네네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가 합리적이고 좋은 경쟁력 있는 가격만 제공을 하면 그런 분들이랑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보고 이 경우 이제 외국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라고 해서 RFI 네네. 등록을 해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 반드시 국내 원화 비즈니스 경험이 많은 국내 은행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국내 주요 네네. 시중은행들의 경우 또 새로운 금융기관과 새로운 네트워크와 네네. 거래 관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과정에서 좀 더 기회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이 방안이 나왔을 때 실제 은행의 딜링룸을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많이 안 계시고 그리고 외환 거래량이 심야에 많지 않아서 그냥 한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심야에 문을 열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이 뭐 수출 기업의 환전은 경상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외환시장 개방을 하고 한 4개월 지났는데 그간에 이제 거래 또는 결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리뷰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첫 관문을 좀 통과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간 시간대 유동성을 더 만들어내고 실제 원화 수요가 있는 실거래들을 국내 외환 시장에 유입시키도록 RFI를 통한 경상거래 네. 환전을 허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련 기관 그다음에 시장 참가자들하고도 네네.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논의가 좀 확정이 돼서 발표할 수 있게 되면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많이 반영한다고 하니까 네, 많은 의견 주시고 오늘 세종살롱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